금리 인하 기조가 나오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4%가 깨져버리면 생각보다 바이오는 더 탄력받을 수 있다. 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키워드가 몇 개 없습니다. 생각보다 투자도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쉬워요. 여기가.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등, 3등, 4등 주들이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의 기본 시작점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상황. 얼마 전에 주가가 10,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 3개월 만에 한 6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형태로 의료 AI 쪽에서의 흐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현재 바이오텍 회사들은 대부분 자금을 조달해서 써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금리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가 금리 인하 했죠. 이제 네, 했죠. FOMC에서 올해도 한 0.5% 이제 50bp 정도는 더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바이오는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최근에 근데 바이오가 좀 눌리고 있어요. 한 이번 주, 한 9월 둘째 주 들어오면서 바이오가 좀 약해지는 모습인데 그 이유는 그냥 수급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뭐 그 반도체로의 자금이 좀 쏠리면서 지금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약해지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오면 이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4.0 몇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4%가 깨져버리면 생각보다 바이오는 더 탄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키워드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쪽에만 집중하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투자도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쉬워요. 여기가. 반도체는 밸류체인의 그 공정을 다 이렇게 이해하려면 어렵지만 바이오는 근데 보고서 보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이 회사의 핵심 키워드만 알면 투자하기는 되게 편하다. 근데 대주주 요건 이것도 한참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ABL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1억 사셨다가 10억, 20억 되신 분들이 많아요. 주가 올라가지고 그죠. 예. 근데 이런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은데 그분들이 팔게 생겼는데 안 팔아도 되죠 이제. 그렇죠. 예, 그분들은 믿음을 갖고 사실 아직도 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반도체 포트가 너무 없었던 기관 외국인들이 막 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바이오가 또 한번 이제 10월 달에 뭐 임상 종양학회도 있고 개별 이슈들도 다 있으니까 이 회사들이 한 번 더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최근에 그럼 미국도 바이오가 별로 안 좋았어요. 노보노랑 일라이 중에 일라이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노보노도 빠지고 일라이도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초창기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 성장하는 걸 보고 주가가 먼저 땡겼다가 지금 이제 약간 성장세가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걸 보고 주가는 미리 내려온 건데 한마디로 너무 오버슈팅했다가 좀 내려온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전히 근데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의 싸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뭐 지금 경구용 쪽이 이제 가장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는 용량을 2배로 늘려가지고 일라이릴리를 이겨보려고 지금 또 테스트하고 있고 둘이 이제 그 세미클로타이드를 쓰느냐 터제파타이드를 쓰느냐 약간 약재가 좀 다르긴 한데 터제파타이드가 조금 더 지금 잘 되고 있다. 부작용도 없고. 그게 어디 거예요? 그게 일라이릴리 거. 예. 1월 달까지 내년 1월까지 이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달마다 있습니다. 지금 뭐 당뇨학회, 종양학회, ADC 학회. 바이오 이제 이 키워드는 뭐냐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죠, 치매.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고 또 그다음 하나가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표적항암제 ADC. ADC를 어떻게 ADC도 지금 2세대, 3세대 ADC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다이치 산키오라는 회사가 ADC의 1등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지금 그 에너투가 유방암이랑 원래 위암에 주로 이제 쓰이는 약인데 그거 적용증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DC가 그 에너투가
다른 이제 간암이나 뭐 폐암이나 이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 또 다른 또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랑 제형 변경인 SC 거기에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쓰진 않았는데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무슨 플랫폼이냐면 장기 지속형 플랫폼.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죠. 펩트론, 뭐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최근에 상장한 G2G 바이오까지 합세를 했죠. 그래서 세 종목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9월 중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요 종목들은 사셔서 내년 한 1, 2월까지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네,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면 왜 최근에 주가가 50만 원 근처만 가면 자꾸 무거워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다시 또 50만 원 갔다가 또 47만 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코스피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코스닥. 코스닥. 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데 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있었다가 뭐 이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약간 잡음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키트루다가 가장 중요한데 10월 판매 개시인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데가 지금 할로자임이에요. 그러니까 할로자임이 이전에도 좀 노이즈가 있었죠. 예, 할로자임이 소송을 걸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머크에게 알테오젠한테 한 게 아니라 머크에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발목 잡기를 하다가 한 13가지인가 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는데 다 포기했어요. 할로자임이 지금. 근데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소송을 더 이상 진행 안 하겠다. 그래서 다 이게 다 드랍시켰습니다. 드랍시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판매 지연시킬 전략을 또 쓰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마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나올 거면 아마 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9월 중에 나오겠죠. 그런 이벤트가. 그래서 그 전략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그거를 좀 시장에서 관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와서 만약에 빠진다. 살짝. 그러면 다시 뭐 40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 그러면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그 올해 2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에 수출을 했는데 기술 수출을 했는데 추가 수출이 기대됩니다. 지금. 또 다른 제형 하나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SC로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하나 기술을 한 번 더 사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작년에 이제 그 기술 이전했던 산도즈라든지 다이치 산교에서 다 임상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까 근데 에너투가 다이치 산교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ADC가 적용증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한테는 호재가 되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약이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다이치 산교도 연간 한 20조 이상 팔리는 에너투가 20조 정도 팔리는데 그러면 이게 한 40조 팔리는 시장이 되면 또 바뀌어질 수 있다. 제가 몇몇 채널에서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안에 한 70만 원 정도는 제가 보고 있는데 올해가 며칠 안 남았죠. 예, 좀 불안하긴 한데 연민정 애널이 73만 원 불러놓고 제가 볼 땐 그분도 말하는 거나 제가 항상 팔로우를 하니까 보면 100만 원 이상을 부르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73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키트루다 정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약들은 아직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임상을 거쳐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거 계산을 다 해보면 저는 내년에 한 12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70만 원 정도 가고 내년에는 한 12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시장의 경향이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의료 AI에 대한 관심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렵습니다. 일단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쉬웠던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최근 장이 왜 어렵냐면 일단 조선주를 보게 되면 조선의 빅3, 빅4 종목의 움직임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에 기자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료 가치가 노출되긴 했지만 그 건설 부분에서 있어서 분양 그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주가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성향이지만 중견건설사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를 보게 되더라도 지난 7월에 바이오 섹터가 강할 때는 대표적인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리가캠이라든가 큰 주식들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의 바이오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뭐 올릭스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또는 LNC 바이오 같은 그동안에 주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로 주가 흐름들이 전개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장은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등, 3등, 4등 주들이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바이오 섹터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평가로서의 그 접근을 해본다라면 의료 AI도 바이오 섹터의 한 줄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의 개선 현상을 통해서 해당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뭐 최근에 그 미국에 대한 부분 결합되면서 주가 상승한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예. 물론 그 이유도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근 나온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2024년 초에 주가 상승을 시작했던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하나오션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의 기본 시작점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됐고요. 이전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료 AI가 왜 실적에 대한 개선세로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주가 강했던 종목 있죠. 시어스 테크놀로지. 네. 이 종목이 얼마 전에 주가가 10,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 3개월 만에 지금 한 6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6만 원까지 올라온 것은 당연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 가치 부분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으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가장 유력한 업종이 의료 AI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판단하는 종목이 뷰노이고요. 그 다음에 루닛이고요. 이런 형태로 의료 AI 쪽에서의 흐름들이 그간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AI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뭐 이미 그렇죠. 나왔던 예. 부분이고요. 의료 AI도 포함돼요?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청에서 네. 최근에 의료 AI 부분에 대해서 추가 출자 재원을 마련한 상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어떠한 주가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분위기적 측면에서의 개선되는 흐름들로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여기서 재료와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게 되면 과거 2023년도에 방금 말씀 주신 루닛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크게 시장을 선도하면서 주가 움직였고요. 네. 이때 뷰노도 마찬가지로 뭐 한 5,000원, 10,000원대에서 70,000원까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23년도에 의료 AI라는 접목된 기술로의 주가가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어요. 네. 근데 이때는 단순하게 뉴스만의 흐름으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죠. 알테오젠이 지금의 주가 50만 원 언저리까지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것은 단순하게 기술 수출만으로의 진행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내용은 최근 1, 2년 사이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난 2020년도에서부터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들이 계속 노출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주가가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지금과 같이 40만 원, 50만 원까지 주가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진 것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상황입니다. 올 1월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에서 10만 원대에서 5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것은 당연히 올해 들어서 지난 4분기에서부터 실적 개선이 플러스로 찍히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료와 실적이 플러스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의료 AI 종목이 최근 AI 산업과 더불어서 또 의료 쪽에 바이오 쪽에 흐름이 진행되는 전체 분위기에서 실적까지 여기에 뒷받침되어진다라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최근에 시어스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고 후발주로의 흐름도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차적으로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은 시어스 테크놀로지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휴대용 그 심전도 검사 장비를 네. 한 50만 대 정도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맥 쪽의 그 심전도 데이터를 가지고 심정지가 언제 올지에 대한 근거로 AI로 추론한 데이터를 각각의 이제 발생시켜서 통보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네.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흑자 전환된 이유 또한 이게 이제 그 보급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병원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환자의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서 심정지의 위험성이 나타날지를 AI 모델로 통한 그 가능성들을 추출해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심장 질환, 그러니까 부정맥 관련 질환을 환자들이 많은 반면에 종합병원 병상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의 판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해외 쪽의 판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조만간에 이제 FDA, 그러니까 기기이고 솔루션이기 때문에 FDA 그 승인 과정에서의 내용이 기술력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기기에 대한 승인이거든요. 이 기기를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승인 문제가 조만간에 결정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좀 더 긍정적인 이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유럽 쪽에서는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지난 5월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승인이 날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비용 청구가 높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 즈음에서 어떤 기업의 가치적 측면에서의 재무 구조에 더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주가의 상승 여력 또한 1차적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주가 상승 흐름에서의 모습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발주 많지 않습니다. 한 3종목, 4종목 정도 되거든요. 의료외 종목들이. 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의 전체적인 그 매출과 이익단에서의 규모가 비슷한 경로의 흐름들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산업군에 대해서 현재 관심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에는 종양학회, 그다음에 면역 학회 뭐 이렇게 해서 연말로 갈수록의 학회가 계속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찬바람 불면 바이오가 강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도 긍정적인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2023년도에 의료 AI 종목들의 주가가 강했던 시점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바이오 섹터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하에서 어떤 격가지 섹터에서의 의료 AI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바이오 제약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주가 상승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때 의료 AI도 동반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회는 지금은 하나의 약간 말씀하신 장세에 지금 대형주가 못 가는 장에서 소형주의 어떤 순환매 정도로만 봐줘야 됩니까? 제가 이제 앞서 뷰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한 형태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가격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의료의 주가가 비쌀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을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현재 공모가 수준에서의 가격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2021년, 2년 이때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되었을 겁니다. 공모가가 21,000원, 22,000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수준이 한 22,000~2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료의 종목들이 2013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지만 지난 2년여 동안의 흐름에서 주가가 가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적 흐름을 보게 될 때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격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돼서 의료 AI에 대한 세 번째 가능성으로의 저평가, 딱히 저평가라고 규정 지을 내용에서는 공모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공모가 수준에서의 가격이다. 이 평가로에 접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뷰노가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억 7천만 원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30억씩 마이너스가 나다가 지난 2분기에 1억 7천만 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는 추세적 관성의 흐름을 보게 되면 흑자로 전환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돼서 2등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루닛이 뭐 내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때 과거의 대장주 흐름에서 지금의 대장주는 조금 바뀌었다라는 측면의 접근입니다.